일단 수다를 조금 떨어보자면 여러분, 다음 이야기하기 전에 12월 24일 날 크리스마스 이브죠. 여러분들 무슨 특별한 계획이 있으신가요? 넷플릭스의 고요의 바다? 맞나요? 고요의 바다. 아마 그 영화가 12월 24일 날 론칭한 걸로 알고 있어요. 저는 그거를 기다리고 있는데 12월 24일 어쨌든 볼거리가 생겨서 그 드라마랍니다, 여러분. 전 영화인 줄 알았는데 드라마라네요. 공유 씨랑 배두나 씨 나오는 드라마랍니다. 한국에서 드물게 우주 SF 영화 나온다고 해서 기대를 잔뜩 하고 있어요. 오늘 예고편을 봤는데 그 영화 보면서 뭐 24일, 25일이라고 해서 특별할 거 있겠습니까? 저는 뜨개를 할 예정입니다. 드라마를 보면서 그래서 요즘에 볼거리가 너무 없어가지고 볼거리 다 봤어요. 올라오는 쪽쪽 뜨게 하면서 항상 틀어놓고 있다 보니까 볼 게 없어. 여러분들 볼거리 좀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대체 요즘에 뭘 봐야 될지 모르겠어요. 제일 큰 고민입니다. 뜨게 할 때 뭔가를 틀어놔야 되는데 그 너무 재밌으면 또 뜨개에 방해가 될 수는 있어요. 뜨개 몰입을 못하고 그거 보느라고 또 그럴 가능성이 없지 않아 있긴 하지만 그래도 볼거리가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새로운 시리즈를 기다리고 있어요. 24일날 오픈한다고 하네요. 고요의 바다. 넷플릭스 있으신 분들 한번 보시면 좋지 않을까. 화제의 한국 요즘 드라마, 영화 이런 것들 유심히 보고 있습니다. 근데 두 번 이상 본 게 뭐 대부분 2번 이상 봅니다만 재탕, 3탕 막 이렇게 합니다만은 드라마는 2번 이상 보기 힘든 것 같아요. 저는 어쨌거나 스토리를 다 알고 나면은 몰입하기가 힘들기 때문에 조금 그런 거는 조금 힘든데 뜨개를 하면서 가끔 이제 장면을 놓칠 때도 있거든요. 그래서 전 2번 봅니다만은 여러분들은 또 뭘 재밌게 보시는지 궁금합니다. 자, 그리고 이번 주에 제가 예고해 드렸다시피 울포크의 러프트라는 실이 다 입고가 된 상태입니다. 사실 조금 스케줄보다 조금 늦게 오게 됐어요. 이것도 요즘에 스케줄에 맞게 진행이 되는 부분이 잘 없는 것 같아요. 저희 샵 같은 경우에 어쨌거나 저쨌거나 오긴 왔는데 스케줄대로라면은 이게 조금 더 빨리 왔었으면 제가 샘플을 조금 더 빨리 진행할 수 있었을 텐데 제가 지금 작업하고 있는 다른 샘플이랑 시간이 좀 안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이 실이 오면 오픈을 계획하던 그 워크샵이랑 이런 게 조금 시간이 밀릴 것 같습니다. 어쨌거나 이제 실이 왔는데 여러분 실 보셔야겠죠? 몇 개만 보여드릴 생각입니다. 자, 보시다시피 러프트 왔고요. 지금 요 색깔은 L19 네, 저희 샵에 이렇게 굵은 굵기에 실이 들어오는 게 좀 드뭅니다, 여러분. 많이 있는 일은 아니에요. 이건 특별한 그 작품들을 위해서 들어온 건데, 자, 여기 보시면 55% Ultimate Merino, Ovis 21 Ultimate Merino, 그 다음에 45% 피마 커튼, 그 다음에 요 실은 Ovis 21이라는 그 단체가 있어요. 이 울을 키우는, 그러니까 양을 키우는 농장주들이 인증서를 받는 곳입니다. 이 수익금의 1%는 그 단체에 기부가 되고 있습니다. 이 러프트 같은 경우에는 게이지가 11에서 14 스티치, 그 다음에 단수로는 18에서 22 단입니다. 그래서 좀 굵은 실이에요. 네, 한 워스티드 웨이트 정도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굵은 실이에요. 굵지만 가벼운 실. 저희가 굵은 실은 또 여러가지 저희 샵에도 조금 있긴 있어요. 대부분은 핑거링에서 DK 요게 많지만 월스티드 굵기도 있긴 있습니다. 벌키도 있고. 그런데 이 실은 그 같은 게이지나 이거보다 이제 비슷한 굵기의 게이지의 실에 비해서 굉장히 가벼운 편입니다. 지난번에 잠깐 깜짝 라방으로 소개를 해드렸지만 아이코드로 되어 있는 형태의 실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가벼워요. 가볍기 때문에 특별한 작품을 위해서 이 실을 사용하면 좋겠다. 샘플, 저희 샵의 특별한 샘플을 위해서 이 실을 가져온 이유도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 물론 이제 무게감이 있으면 같은 실 대비, 이제 같은 굵기 대비 무게감이 있으면 드레이핑도 있고 떨어지는 맛도 있고 뭐 어떤 작품에 따라서는 이 무게감이 주는 또 중압감이 중요할 때도 있어요. 근데 머리가 갈라지기 시작했어. 근데 이 러프트 같은 경우에는 같은 그 면적 대비 무게가 비슷한 굵기의 실보다 훨씬 한 반 정도 차이가 납니다. 무게가. 그래서 좀 가볍게 만들어야 되는, 굳이 꼭 그 의상을 가볍게 만들어야 될 필요는 없지만 제가 만들고 싶은 샘플은 너무 헤비한 거는 좀 별로였어요, 이번에. 그래서 이 실이 들어온 이유도 있고요. 그 다음에 촉감이나 이런 걸 말씀드리자면, 일단 여러분 울과 그 다음에 피마 코튼 요 두 가지가 섞이면은 일단 첫 번째로 이 실이 강해집니다. 이 보시면 이 실은 이 안에 아이 코드가 피마 코튼으로 되어 있어요. 그리고 겉에 울이 감싸고 있기 때문에 기모감이 풍성한 실입니다. 그리고 피마 코튼은 아무래도 광택이 좀 있어요. 그래서 보시다시피 광택이 보이죠? 피마 코튼이랑 코튼이랑 뭐가 다른가요? 라고 물어보신다면 피마 코튼과 일반 코튼은 파이버의 길이가 다릅니다. 그래서 피마 코튼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파이버의 길이가 길어요. 이런 코튼을 만들어내면 일단 광택도 좋아지고 훨씬 그 착감도 좋아지고 그만큼 광택이라든지 질감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일반 코튼에 비해서는 우수한 거죠. 그리고 가볍게 얇게, 만약에 이제 편물 같은 경우에는 조금 다릅니다. 왜냐면 이건 뜨개를 얘기하는 거지만 일반적으로 이제 피마 커튼으로 된 천을 여러분들 만약에 생각해 보신다면은 보통 커튼 얘기할 때 천을 생각해 보자면은 뭐 몇 수 뭐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 수합이 높아질 수 있는 거예요. 높아질 수 있다는 거는 결이 고와진다는 거죠. 고운 결감이 나올 수 있는 재질이 피마 커튼입니다. 그래서 파이버의 길이가 중요한 거죠. 그래서 피마 코튼과 울이 포함되어 있는데 여기서 이제 조금 아셔야 될 부분이, 제가 항상 이 얘기를 하고 싶었는데 제가 이제 유튜브나 이런 데서도 가끔 얘기를 합니다만은 이제 뜨개실에 대해서 물론 이걸 이제 들고 파면은 끝도 없이 들고 팔 수 있어요. 이 내용에 대해서는 이야기거리가 무궁무진하기 때문에. 그렇지만 이제 간단히 보자면은 부드러운 실, 여러분들이 피부에 닿았을 때 부드러운 실은 이제 만약에 내추럴 울이라고 치자면, 그러니까 뭐 다른 합성 섬유나 이런 거 포함되지 않은 뜨개실을 얘기하는 거예요. 부드럽고 내 살에 닿았을 때 굉장히 촉촉하면서 부드러운 느낌이 나는 내추럴 파이버다 라고 하면 대부분 파이버의 길이가 좀 긴 편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장모인 경우에는 부드러우면 부드러울수록 약합니다. 자, 이거는 둘이가 상호적으로 작용하는 거예요. 부드러우면 약하다. 섬유는, 특히 울 종류는 그렇습니다, 여러분. 부드러우면 약하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 좋아하시는 캐시미어. 캐시미어는 장모이고 굉장히 부드럽고 고급이라고 알고 계시지만 캐시미어는 약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드러울 수 있는 거예요. 약한 섬유예요. 그래서 약한 섬유이기 때문에 부드러운 거라는 거. 어떤 내추럴 파이버든지 자연적인 성분에서 부드러움을 원한다면 약한 파이버라는 걸 기억하셔야 됩니다. 약한 파이버면 뭐가 나쁘냐? 보풀이 생겨요. 이거는 어쩔 수가 없어요. 화학적으로 처리하지 않으면 부드러우면 부드러울수록 파이버들은 약하고, 약하면 보풀이 일어날 확률이 더 커집니다. 그래서 부드러우면서 보풀이 없으려면 어떻게 하느냐? 그때 화학섬유가 들어오는 겁니다. 화학섬유나 아니면 화학적 처리가 필요한 거죠. 예를 들어서 똑같은 메리노인데 그냥 일반적인 메리노와 화학 처리가 된 메리노의 차이는
부드럽지만 보풀이 더 생기느냐 덜 생기느냐의 차이입니다. 요거는 다른 합성 섬유를 섞지 않고 그 상태에서 보풀을 이야기할 때 보통 우리가 말하는 슈퍼워시얀이라고 부르는 것이 이 화학 처리입니다. 이 슈퍼워시얀은 장단점이 있어요. 좋아하시는 분들도 있고 싫어하시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호불호가 분명히 있는 화학 처리 기법입니다. 일단 첫 번째로 슈퍼워시얀은 환경적으로 보자면 나빠요. 화학 처리를 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이 슈퍼워시에 필요한 그 성분, 화학 성분이 물론 수질 오염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같이 이건 뭐 누구나 그런 건 아니겠지만 저같이 이렇게 100% 내추럴 파이버를 선호하시는 분, 그렇다고 해서 그런 분들이 슈퍼워시를 영 안 쓰시는 건 아니에요. 저도 슈퍼워시를 씁니다만은 그런 분들 같은 경우에는 슈퍼워시 처리가 너무 강하게 된 실, 만졌을 때 플라스틱한 느낌이 심한 실, 이런 것도 조금 싫어하시는 편이죠. 그리고 슈퍼워시 처리를 하면 미끈거리는 느낌이 납니다. 요거는 왜 그러냐, 똑같은 울이라도 슈퍼워시를 처리를 하게 되면은 파이버 자체에 비늘이 벗겨집니다. 이게 화학적으로 비늘을 벗기는 거예요. 이 비늘이 하는 일이 뭐냐 하면 파이버들을 이렇게 갈고리처럼 현미경으로 들여다보면 겉표면에 이렇게 파이버들이 비늘이 있어요. 네, 이 비닐들이 서로서로 붙잡고 있습니다. 서로서로 붙잡고 있기 때문에 이게 굉장히 길게 늘어질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이것들이 보풀을 일으키기도 하고, 이 갈고리 같은 요 섬유의 껍질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성분 때문에 또 우리가 페어아일이나 스티킹을 할 때 또 도움을 받기도 합니다. 내추럴 파이버로 제가 페어아일 작업을 많이 하는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여기에 있어요. 굳이 스티킹에 어떤 그 프리워크를 하지 않더라도 섬유 자체가 잘 블렌딩 된다는 거. 이거는 그 화학적 처리가 되지 않은 100% 내추럴 얀에서 이렇게 서로 잡을 수 있는 그 비늘이 살아있을 때 가능한 일이에요. 그래서 가끔 제가 이 얘기를 이제 종종 하긴 하는데 여전히 거기에 대해서 이제 커멘트를 보면은 만약에 보풀을 싫다 하면 둘 중에 하나예요. 화학적 처리가 된 걸 고르든지 아니면 합성 섬유가 포함된 걸 고르시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내추럴 하면서 보풀이 안 생기면서 부드러운 실이란 있을 수가 없어요. 그런 실이 있었다면 가격이 어마어마하겠죠. 그래서 지금 그 설명을 드린 이유가 내추럴 파이버를 또 섞음으로 인해서 이 실 자체에 조금 그 강함을 줄 수도 있어요. 섬유질 자체의 강함을 더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피마 코튼 같은 경우에는 뭐 피마 코튼 뿐만이 아니라 일반적인 코튼도 마찬가지예요. 코튼유가 어떤 우울하고 섞이게 되면은 이 실 자체가 조금 더 강해집니다. 그리고 광택에도 차이가 있어요. 이 커튼이 어느 정도의 광택을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이 울 자체로는 광택이 없어요. 그런데 피마 커튼이나 요 자체에 얼만큼의 광택이 있었느냐, 예를 들면 실크는 광택이 있죠. 그래서 울에 실크가 섞이면 광택이 생기는 겁니다. 이건 화학적으로 처리된 게 아니라 내추럴 파이버의 경우 자연적인 그 섬유 자체에 그런 광택이 둘을 섞음으로써, 그리고 이제 대비도 중요하겠죠. 몇 프로 정도가 섞였느냐의 차이도 또 있습니다. 지금 러프트 같은 경우에는 45, 55로 들어있어요. 그러니까 거의 비율 대비 반반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럴 경우에는 커튼의 질감과 울의 질감을 동시에 이 실에서 느껴볼 수 있을 정도의 비율이에요. 그러니까 그냥 울만으로는 약할 수 있는 성분이지만 피마 코튼이 섞임으로 인해서 조금 더 실 자체는 강해집니다. 그리고 피마 코튼이기 때문에 광택도 보이죠? 여기에 아이코드가 된 부분 위에 울이 덮고 있는 형태이기 때문에 이 실은 100% 내추럴 파이버예요. 그렇기 때문에 보풀이 전혀 없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 실 같은 경우에는 특별히 피마 코튼 위에 파이버가 감싸지는 형태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블렌딩이 굉장히 잘 되는
섬유질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이 조합, 이 실은. 그래서 굉장히 스티키한 편입니다. 이런 종류를 좋아하시는 분들이 있는가 하면 또 부들부들하고 미끌미끌한 성분 좋아하시는 분들도 있겠죠. 그런 분들에게는 비추드려요. 그리고 기모감이 있어요. 털이 송송송송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기모감이 있거나 메르노즈만 겉으로 보기에도 송송송송 털이 있어요. 이런 종류를 싫어하시는 분이라면 피하시는 게 좋아요. 지금 이렇게 러프트가 와 있고요. 대신 이 실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질기고 가볍고 빠른 작업을 하실 수 있다는 장점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아무래도 그냥 울만으로 아이코드로 똑같이 만들었다고 해도 울만으로 이렇게 만들게 되면은 울은 좀 약하니까 피마 코드는 없이 아이코드로 울이 된 경우에는 심지가 되는 부분이 힘이 없어요. 그래서 부들부들한 느낌이 좀 더 강하게 나죠. 그래서 힘이 없는 경우, 예를 들면 마이 같은, 시브인치의 마이 같은 그런 아이코드 형태인데 안에 심지가 없고 울만으로 되어 있다. 그죠? 그건 베이비 알파카랑 울로 되어 있는데 그 실 같은 경우에는 그러면 눌렀을 때 심지에 힘이 없어요. 이거는 안에 아이코드가 피마 커튼으로 되어 있어요. 어떤 실이든지 커튼류가 이렇게 섞이게 되면은 실 자체에 조금 더 뻣뻣함이 생깁니다. 힘이 생겨요. 그래서 힘이 들어갈 수 있는 그런 펴물 작업이 용이해지는 거죠. 각이 조금 살아야 된다든지 조금 펴물 자체가 이렇게 뭔가 모양이 좀 잘 잡혀야 되는 그런 작품에도 용이한 실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성분들이 항상 어떤 것이 장점이거나 단점일 수는 없어요. 이 두 가지가 항상 공존하고 상호작용을 하는 겁니다. 이런 거를 잘 알고 선택을 하시면 좋겠죠. 비교를 해보고 싶은 색깔, 내가 화면으로 보고 싶은 색깔, 물론 여러분 이 지금 화면에서 보시는 색깔이 실제 색깔하고 완전히 똑같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여러분들 보시는 모니터나 그런 거 저의 또 카메라 기종에 따라서 색깔이 조금 달라집니다. 대신 유튜브에서 보시는 화면은 그래도 실제랑 조금 비슷한 느낌이라고 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100% 같다고는 말 못하죠. 여러분들이 보시는 화면도 있을 테니까 기종이나 기기에 따라서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자, 이거는 11번입니다. 19번, 11번. 그리고 울포크 같은 경우에는 이 팔레트가, 색깔 팔레트가 굉장히 미묘한 차이들이 있는 색들이 많아요. 실제 사진으로 구분하기 조금 어려운 그런 차이들이 있습니다. 지금 커들보드샵.com에 보시면 울포크의 러프트 컬렉션 디지털 패턴북이에요. 울포크의 러프트 컬렉션 볼륨 4, 볼륨 5 올라와 있어요. 여러분들 이제 러프트 실이 왔으니까 작품들도 보실 수 있도록 지금 구매도 가능하시고 이 패턴집이 올라와 있어요. 그 패턴집의 작품들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빠르게 작업할 수 있다는 장점과 더불어서 이 사진을 보시면은 사진에서도 이 포근함이 느껴지실 거예요. 단지 사진에서 느낄 수 없는 그 부분이 방금 제가 말씀드린 이 스티키한 실의 표면감, 약간의 심지의 힘, 그리고 무게감, 그 다음에 털날림, 보풀이 생길 수 있다는 거, 요런 것들은 아마 그 작품만으로는 여러분들 느끼시기 어려우실 거예요. 그래서 성분이라는 거 보시면은 아마 짐작이 되지 않으실까 싶고, 요런 실들을 좋아하시는 분들이라면은 굉장히 선호도가 높을 수 있는 실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최근에 제가, 물론 저는 핑거링이나 DK로 많이 의상 작업을 하는 편인데, 특히나 이번에 이제 울포크의 라프트를 드린 이유가 꼭 초보나 중급자가 아니더라도 뜨개질을 함에 있어서 의상 작업을 하는데 좀 빨리 하고 싶다는 분들 많으시죠? 빨리 하고 싶다. 그러면 굵은 실을 사용하면 됩니다. 그죠? 게이지 숫자가 낮을수록 굵은 거예요. 근데 그렇게 할 경우 단점이 뭐냐? 무게감이에요. 저도 그런 좀 약간 벌키한 작품 이런 거 하고 싶은데
항상 제가 만족스럽지 못한 부분이 무게예요. 그래서 조금 굵지만 가벼운 실을 주로 많이 봅니다. 거들포드 샵은. 그런 면에 있어서 이 정도 굵기면 사실 무게감을 따져봤을 때 의상 작품 해가지고 굉장히 많이 무거울 수 있는 그런 정도의 굵기라고 할 수 있어요. 그게 꼭 단점은 아닙니다. 왜냐면 이런 굵기의 실들이 무게감이 보통 일반적으로 그 정도 될 거기 때문에, 그러면 이제 그런 실들로 빠르게 의상 작업을 하실 수가 있는 거죠. 그렇게 해서 좀 빠르고 포근한 느낌의 실로 작품을 만드실 수 있는데, 요즘에 이제 보니까 뭐 예전에 나온 그런 작품들도 다 마찬가지입니다만은 지금 한참 겨울이잖아요. 겨울이다 보니까 이렇게 조금 굵은 재질로 된 실로 만드는 뭐 여성 작품도 있을 수 있고, 그다음에 유니섹스도 있을 수 있고, 그다음에 이제 다른 이런 액세서리나 이런 것도 가능하겠지만 남성 의상, 남성 니트를 제가 요즘에 이제 좀 보고 있어요. 그런데 남성 니트 같은 경우에는 사이즈도 크고, 여성 니트에 비해서 실도 많이 들고 사이즈도 크고, 그래서 사실 작업할 엄두를 내기가 쉽지가 않아요. 좀 신체 사이즈가 좀 있으신, 체격이 좀 좋으신 분들 같은 경우에 그런 분들의 의상을 만들어 준다는 거는 독한 결심이 있지 않고서는 힘든 일입니다. 이제 여성의 사이즈 같은 경우에는, 그리고 저가 이제 주로 하는 샘플들이 여성 의상이고 제 사이즈 기준이기 때문에 뭐 제 거보다 작을 수도 있고 제 사이즈일 수도 있고, 대충 그 시간이 짐작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얼만큼 작업을 해야지만 샘플 하나가 완성이 될 수 있다라는 거가 이제 평소에 늘 하는 일이니까 더 어려울 일이 별로 없어요. 그런데 남성 의상 같은 경우에는 일단 사이즈도 크고 작업량도 훨씬 많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쉽게 샘플을 만들 생각을 잘 못해요. 귀찮아서. 그런데 이제 이 정도 굵기라면은 너무 무겁지 않게 제가 만드는 제 기준의 여성 의상 사이즈 기준의 시간 대비 똑같은 의상을 남성 의상들도 만들 수 있는 거죠. 그리고 남성 의상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물론 섬세하게 얇은 실로 만드는 것도 좋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남성 의상 같은 경우에는 조금 굵기감이라든지 이런 게 조금 더 남성적인 의상의 표현에 더 적합할 수도 있어요. 물론 이제 굉장히 파인한 작업으로 예쁜 남성 의상을 만드실 수도 있지만은, 굵게 된 실로 이렇게 듬성듬성한 그런 니트 탑 같은 거 있죠. 그런 거를 봤을 때 그런 작품 같은 경우에는 울포크의 그 러프트 컬렉션에 보시면 남성 의상, 유니섹스 의상들이 있어요. 거기 나온 것들이 여자가 입고 있다고 해서 항상 여성 의상이 아닙니다. 유니섹스 의상들도 있어요. 그래서 자세히 보시면 굵은 실로 남자가 입었을 때 느낌을 보시면은, 여성이 입었을 때도 물론 여성적인 디자인 자체로 예쁜 선을 만들어낼 수도 있지만, 남성들이 입었을 때 남성 니트 같은 거 보시면은 굉장히 가볍지만 그 굵기 때문에 약간 더 남성이 입었을 때 멋지다라는 느낌을 받으실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점을 착안해서 조금 가볍게 그렇게 부드럽고 따뜻하면서도 힘이 있는 그런 작품, 남성 의상에도 좀 샘플 만들기에 좋을 것 같은 그런 정도의 굵기라고 할 수 있어요. 꼭 중급, 초급 이분들이 좋다는 게 아니라 남성 의상을 만들기에 중고급이나 고급을 하시는 분들도 사이즈가 너무 크면 힘든 일이거든요. 그래서 굵기로 그걸 조금 커버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에서 남성 샘플, 제가 이제 크리스마스도 다가오고 선물할 계절이다 보니까 약간 좀 그런 걸 고민하게 되는 면도 있고, 초보님 같은 경우에는 조금 빨리 작업이 가능하신 굵기이기 때문에 가볍지만 빨리 작업하실 수 있는 굵기니까 또 그런 면을 또 따져봤을 때도 괜찮은 굵기예요. 저희 샵에 들어오는 다른 월스티드랑 비교했을 때 아마 지금까지 들어온 것 중에 두 번째로 굵은 실일 겁니다, 이게. 자, 그래서 이게 지금 L10
네, 보시고 싶은 색깔이 특별히 있으시다면은, 얘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비교를 조금 해드리고 싶은 색상들, 그 다음 특별히 샘플, 그 컬렉션 샘플에 나온 색상들 조금 보여드릴 텐데, 네, 다 보여드리기에는 지금 이걸 다 뜯기가 너무 많아. 자, 여기 이제 보시면은, L14, 14번이랑, 보이시죠? 14번. 실제로 보시면 약간 살구색 같은 느낌이고요. 11번. 네. 비교하기가 채도가 어렵죠.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제 영상으로 조금 비교를 해보시면은 조금, 그 차이가 보이지 않을까 싶어요. 미세하게. 러프트의 색상들은 채도가 굉장히 미세한 차이 있는 것들이 많아요. 14번, 11번. 그만큼 이제 다양한 입맛을 충족시켜 줄 수 있는 팔레트라고 할 수 있죠. 조금 예를 들어서 뭐 살구색 해서 살구색 하나만 있는 게 아니라 베이지, 살구 이런 것도 채도가 굉장히 다양하게 나와 있기 때문에 물론 선택하는데 이제 어려움이 있을 수 있어요. 너무 이렇게 채도가 팔레트가 이렇게 파스텔 톤 아니면 어떤 색깔 한 계열에서 채도가 많이 차이 나는 그런 것들이 있으면 그렇지만 이런 것들이 또 좋은 게 페어아이 작업이나 어떤 그림을 그리기에는 굉장히 섬세한 그림을 그릴 수 있다는 장점이 있거든요. 그런 것들도 조금 특징이죠. 그리고 여기서 이제 최근에 울포크 인스타그램 포스팅에 가보시면은 새로운 작품이 또 올라왔어요. 러프트로 만들어진 제가 이름을 잊어버렸는데 방송을 할 때는 제가 이름을 띄워드릴게요. 그 작품 보시면 유니섹스 작품이 하나 올라와 있는데 거기에 나온 색깔을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굉장히 독특한 색깔이에요 이거. 왜냐하면 검정 계열인데 투톤으로 된 검정 계열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 색깔을 보여드릴 텐데, 자, 완벽하게 검정은 L13입니다. 완벽하게 검정. 요거는 안에 심지도 염색을 했고 겉에 울도 검정으로 염색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런데 L6 같은 경우에는 지금 요게 L6로 된 요 작품이 울포크에 어저께인가 오늘인가 아마 포스팅 올라왔을 거예요. 요게 지금 새로운 작품이 하나 올라와 있는데 요 6번은 투톤이에요. 안에 심지는 그 피마코튼 그 색상 그대로 내추럴 색상 그대로가 있고 그 위에 검정 울이 감싸고 있어서 이런 느낌이 납니다. 광택이 검정의 광택이 나올 수 있는 그런 색상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 검정색이랑 비교를 해보시면 차이가 있죠. 그 작품을 보시면은 이 색상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히 보실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광택이 조금 더 드러나는 검정이라는 걸 보실 수가 있어요. 자, 여기 보시면 그렇게 또 염색이 된 또 다른 색깔이 있는데 이렇게 투톤으로 보시면 요거는 L15 그렇죠? 은은하게 브라운 계열이 흰색의 광택에 같이 이렇게 올라오는 느낌이에요. 그런 식으로 염색된 것들이 이렇게 있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고 또 비슷한 걸로 전체적으로 어떤 색깔이 나오는 실들도 있습니다만 여러분들 자세히 보시면 실 사진에 보시면 그렇게 투톤으로 된 것들이 있어요. 이거는 약간 보라 자주 검붉은 포도색이라고 해야 될까요? 포도색 9번인데요. 그런 느낌의 안에는 염색이 되어 있지 않고 겉에 포도색이 감싸고 올라가는 느낌의 9번이에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염색이 된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자세히 보셔야 그 차이를 조금 느끼실 수 있고 완전히 이렇게 한 색깔로 나온 것들도 있는가 하면 그런 투톤감을 살려놓은 색채들도 있다. 그래서 러프트 여러분들 구경해 보시기 바랍니다.